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장이 처음 정해졌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작은 회사였고 출장 전문으로 운영되는 팀이었기에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일상이었다. 특히 그녀와 함께하는 출장은 더더욱 익숙했다. 두 사람은 1년이 넘도록 출장 파트너로 일해왔다. 처음엔 단순한 동료였고 함께 출장을 다니는 것 외엔 별다른 교류도 없었다. 그녀는 능숙했고 프로페셔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끌림. 그것이 단순한 직장 동료로서의 신뢰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출장이 반복될수록 그는 자신이 점점 그녀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호텔 로비에서, 회의실에서,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조차 그녀의 작은 몸짓, 짧은 미소, 가볍게 그의 팔을 스치는 손끝,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동시에 위험했다. 오늘 일정 끝나고 뭐 하실 거예요? 그녀가 운전석 옆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하늘은 벌써 어두워졌고 네온 사인이 점점 도시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짧게 대답했다. 호텔 가서 좀 쉬어야지. 내일 일정도 있으니까.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 너무 출장 같잖아요. 그는 잠시 그녀를 힐끗 바라봤다. 출장이니까. 그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였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출장을 오면 가끔은 일 말고도 다른 걸 해야 하지 않나요? 그의 손이 순간적으로 핸들을 더 꽉 쥐었다. 일 말고 다른 것. 그녀가 말하는 다른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미묘한 기류가 그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다. 호텔 체크인은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이미 수십 번 이곳저곳의 호텔에 함께 묵었으니까. 물론 각자 방을 썼고 일정이 끝나면 개인적으로 쉬는 게 룰이었다.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는 뭔가 달랐다. 그가 프론트에서 키를 받았을 때 그녀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다가왔다. 룸서비스 괜찮은 호텔이에요? 글쎄, 난 잘 안 시켜 먹어봐서. 그녀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바에서 한잔 하실래요? 그는 망설였다. 항상 출장에서는 최대한 거리감을 유지했다. 딱 필요한 일정만 함께하고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유독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하게도 그녀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한 잔만.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세 잔 되는 거 아시죠?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발걸음은 바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는 조용했다. 출장객들로 보이는 몇몇 손님들이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술을 주문했다. 그녀는 와인을, 그는 위스키를. 잔이 채워지고 그녀가 가볍게 건배를 청했다. 출장 파트너에게. 그는 마주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출장 파트너에게. 그 순간 그녀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그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와인잔을 감싸쥐고 손목의 작은 움직임마저 우아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이 장면을 기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의 공기. 사실 우리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뭐가? 이렇게 자주 출장을 다니는데도 정작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는 짧게 웃으며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야 하지 않나? 너무 알면 곤란해질 수도 있잖아. 그녀는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그를 응시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조금 더 대담해지기로 결정했다. 술잔이 몇 번 더 비워지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조용한 복도, 오직 그들의 발소리만이 울렸다. 그녀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한 발짝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그의 넥타이를 가볍게 잡았다. 오늘 재밌었어요. 그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가벼웠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강렬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한 걸음만 더 가면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디고 있었다. 이제 첫 번째 선을 넘는 순간이 다가왔다. 이제 남자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점점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관계로 빠져들게 된다. 그는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숨을 삼켰다. 넥타이를 가볍게 잡은 그녀의 손끝은 그의 목을 조이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아무런 힘도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출장 다닐 때마다 이런 기분이면 오히려 자주 가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머리를 비우려는 듯 가볍게 웃으며 넥타이를 정리했다. 그러면 안 되지. 출장 나오는 게 즐겁기만 하면 곤란하잖아. 그녀는 피식 웃더니 문 앞에서 한 손을 벽에 짚었다. 이제는 그가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곤란하게 만들어 볼까요? 그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도망쳐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더 가까이 다가오길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셔츠 깃을 정리하는 척하며 손끝을 가볍게 스쳤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움찔했다. 그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알겠네요. 뭐가?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왜 출장 올 때마다 저를 피하려 하는지. 그의 입술이 살짝 열렸다. 피하려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부정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 순간 그가 경계를 허물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의 향기, 숨소리, 그리고 그의 귓가에 닿는 따뜻한 입술. 그는 무너졌다. 그는 그녀의 입술을 느끼는 순간, 순간적으로 자신의 현실이 떠올랐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 평범한 가정, 일과 후에 아무렇지 않게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던 일상.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욕망 하나로 깨질 수도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는 스스로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그의 셔츠 단추를 푸는 순간 그는 그 모든 생각을 잊었다. 그녀의 입술이 목덜미를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퍼졌다.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은 짜릿한 스릴이었다.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건 출장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출장에서만 가능한 것. 출장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면 된다. 그는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싶었다. 이건 출장지에서만 허락된 출장이라는 비현실적인 공간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다면 괜찮을까?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녀의 손끝에 몸을 맡겼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셔츠를 한 개씩 풀어내면서 천천히 속삭였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출장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기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 말에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그녀가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리고 저도 원하고 있어요. 그녀가 그를 원하고 있었다. 이 관계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먼저 다가와서 그를 이곳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머뭇거렸다. 지금 돌아서면 아직 늦지 않아.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는 두 손을 그녀의 허리에 올렸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은 처음으로 선을 넘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한순간 자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잊었다. 창문 밖으로는 회색빛 도시가 보였다. 그리고 침대 옆에는 그녀가 있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새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모든 걸 잊었다.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현실이 다시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후회하세요?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 그녀는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이건 출장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출장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가면 된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는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두 눈을 감았다. 뜨거운 물이 그의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숨소리, 그녀의 미소, 그리고 선을 넘었던 순간 그는 후회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차라리 출장이라는 공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출장이 끝나면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가정이 있는 곳으로, 남편이 있는 그녀가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었다. 이 관계는 이제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것. 그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고 그의 셔츠를 걸친 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마치 출장 중이 아닌 함께 사는 부부 같은 풍경.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아침 커피 타줄게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그 망설임이 더 이상 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었다. 그가 고민하는 건 이 행복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가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녀는 가볍게 웃더니 커피포트를 열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엌에 서서 물을 끓였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건 출장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출장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 말을 반복했지만 이미 그의 내면에서는 한 가지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제 출장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출장 중 회의가 끝난 후의 저녁 시간, 두 사람은 조용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다른 거래처 직원들도 근처에 있었지만 그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런데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금 손잡아 볼까요? 그는 당황했다. 여기서?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탁자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의 손을 감쌌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사람들 앞에서 하면 더 짜릿하죠? 그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강렬한 스릴을 느꼈다. 사람들이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몰랐다.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죄책감을 잊었다. 그녀가 다시 속삭였다. 이제 출장에서만 몰래 손잡는 걸로는 부족하겠네요. 그는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위험한 짜릿함을 찾으려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출장 갈 때마다 우리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놀아볼까요?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야?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매번 똑같은 호텔, 똑같은 저녁, 똑같은 관계는 좀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보는 거예요. 그는 그녀의 말을 이해했다. 출장지에서는 어차피 아무도 그들을 모른다. 그렇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건 어떨까?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출장지에서 매번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떤 역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 번은 신혼여행을 온 부부처럼, 한 번은 처음 만난 연인처럼, 그리고 또 한 번은 모르는 사람처럼, 우연히 호텔에서 만난 것처럼.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다음 출장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해봐요. 낯선 호텔 바에서 만나서 마치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출장이 없이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다. 출장이 끝났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반갑게 맞이했다. 평소처럼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일상을 보냈다. 그녀와 있었던 모든 순간을 출장지에 두고 온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침대에 누워 그녀를 떠올렸다. 그리고 다음 출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 관계는 출장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 속에서도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까지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출장 동료가 아니었다. 출장지에서의 그들은 부부였고 연인이었고 누구보다 완벽한 파트너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들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고 완벽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제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호텔방에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더 위험하고 강렬한 시도를 즐기기 시작했다. 출장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욕망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위험해지고 깊어지고 있었다. 이번 출장지는 해안가 도시였다. 도시 중심에서 벗어난 조용한 리조트 호텔 객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곳. 그들은 체크인을 하고 서로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행동이었다. 어차피 몇 시간 후 그들은 같은 방에 있을 테니까. 저녁이 되자 그녀가 제안을 했다. 이제 호텔방에서만 만나는 건 좀 식상하지 않아요? 그는 그녀의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뜻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서 더 위험한 장소에서 해보는 거죠.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다가와 속삭였다. 당신 이제 우리 관계가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허리를 감쌌다. 그리고 그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였다. 오늘 밤 해변에서 만나요. 그 순간 그는 이미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는 호텔 바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해변 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불륜이 아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가벼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 출장 때와는 다른 모습. 그는 처음 그녀를 봤던 순간보다 지금이 더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앞에 앉아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 같네요. 그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했다. 그녀는 지금 처음 만난 연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처음 만난 사람처럼 나랑 같이 걸을래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해변으로 걸어나갔다. 그들은 모래 위를 걸었다. 바닷바람이 불었고 주변에는 관광객들이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들은 그저 평범한 연인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응, 여기서. 그는 긴장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강렬한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그의 셔츠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여기서는 소리내면 안 돼요. 그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를 탐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모래바닥, 바다 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런데도 그 순간 그들에게는 오직 서로밖에 없었다. 이건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이건 이 관계가 이제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증거였다. 그들은 이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였다. 그들이 호텔로 돌아왔을 때 그는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다. 너 이제 더 위험한 걸 즐기는 것 같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평범한 게 아니니까요. 그는 침대에 그녀를 밀어눕히며 말했다. 그럼 더 미쳐볼까?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더 미쳐봐요.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한번 아무도 모르는 세계 속에서 오직 둘만의 방식을 찾아갔다. 출장이 끝나고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여느 때와 같이 그를 맞아주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미소를 지으며 집에 들어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제 출장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선을 넘었고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출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출장은 언제나 반복되었다. 그들에게 출장 일정이 잡힌다는 것은 곧 또 다른 함께하는 시간을 의미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출장 파트너가 아니었다. 출장지에서는 부부였고 연인이었으며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빠져 있었다. 그들의 욕망과 감정은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이들의 관계는 끝까지 들키지 않는 완벽한 이중생활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들의 출장 일정은 바빴다. 그러나 그들에게 업무는 이제 부차적인 것이었다. 출장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에 집중됐다. 처음에는 출장이 끝나고 방에서 만나자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출장지마다 다른 놀이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안했다. 이번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처럼 해보는 건 어때요? 그는 흥미를 느꼈다.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녀는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호텔 바에서 처음 보는 남녀처럼, 서로 낯선 사람인 척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되새겼다. 완전히 새로운 느낌. 그렇다면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호텔 바. 그는 혼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 계세요?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출장 중이라서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출장 중에는 이상하게 외롭지 않나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럼 낯선 도시에서의 만남을 위해 그녀는 그의 잔과 가볍게 부딪히며 웃었다. 좋아요. 오늘 밤 우리는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연극은 점점 더 위험해졌다. 그녀는 그를 바에서 데려갔다. 마치 그날 처음 만난 사람처럼 거칠고 강렬하게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새로운 듯, 그러나 동시에 너무도 익숙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 그녀 없이는, 이 새로운 세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출장지에서는 이제 완벽한 부부처럼 행동했다.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셨고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 그들에게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또 다른 삶이 되어가고 있었다. 당신과 있는 시간이 진짜 내 삶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래. 그들은 출장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면 각자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했다. 그러나 출장이 시작되는 순간 그들은 다시 진짜 자신이 되었다. 이제 출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 출장이 끝나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나는 진짜 나를 잃어버린 걸까?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의 진짜 모습은 출장지에 있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그곳이 그의 진짜 세계였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일정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출장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출장은 이제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출장지는 현실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이 되는 곳이었다. 그들은 출장을 거듭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제 단순한 만남이 아닌 더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탐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출장을 하나의 게임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번 출장에서는 우리 부부인 척 해볼까요? 그는 흥미를 느꼈다. 부부.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출장지에서는 아무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를 부부라고 소개해보는 거죠. 그는 그녀의 말에 잠시 고민했다. 출장지에서는 어차피 아무도 그들을 모른다. 그렇다면 완벽한 부부가 되는 것도 가능할까?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진짜 부부처럼 행동해야겠지? 그녀는 장난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이번 출장은 우리가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들은 출장지에서 부부가 되었다. 체크인할 때 그녀가 직원에게 말했다. 저희는 신혼여행 겸 출장으로 왔어요. 직원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요?
신혼여행이시라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여보, 우리 특별 서비스 받을까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여보. 그 순간 그는 현실과 출장의 경계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들은 손을 잡고 호텔 로비를 걸었고 식당에서도 연인처럼 서로를 챙겼다. 그리고 침대에서도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짜 부부가 된 기분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을 즐겨요. 그들은 그렇게 출장에서만 존재하는 완벽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부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위험하고 자극적인 경험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이번엔 사람들 앞에서 더 가까이 있어 볼까요? 그는 그녀의 말뜻을 이해했다. 얼마나 가까이? 그녀는 그의 귀에 입술을 가져가며 말했다.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그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테이블 아래 그녀의 손이 천천히 그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다. 그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짜릿한 흥분이 몰려왔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들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들킬까봐 긴장돼요.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 그녀는 손끝으로 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그게 우리가 이 관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죠.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그녀 없이는, 출장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출장이 끝나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여느 때처럼 평범한 남편이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와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일정을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출장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출장 없이는 절대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출장이 반복될수록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이제 그들에게 출장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출장이 잡히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탐할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제 호텔방에서만 만나는 것은 더 이상 흥분되지 않았다. 더 자극적인 무언가, 더 위험한 경험. 그들은 한계를 시험하기로 했다. 그녀가 먼저 제안했다. 우리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장난스럽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욕망이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그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호텔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뛰었다. 너 정말 그 정도로 위험한 걸 원해?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속삭였다. 당신도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출장지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모른다는 걸 즐겨보는 거예요. 그는 그녀의 말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미 그의 머릿속은 그녀의 제안을 실행하는 방법을 상상하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그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조명이 어둡게 깔린 곳,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는 공간. 그녀는 와인을 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손이 그의 허벅지를 가볍게 스쳤다. 그는 반응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조금씩 더 강하게 그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옆 테이블에도, 서빙하는 직원들도.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손끝이 그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몰랐다. 그는 한 손으로 와인잔을 쥐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이 점점 강해지자 와인잔을 놓을 뻔했다. 그녀가 속삭였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나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걸 생각한 게 거짓말. 그녀가 그를 가볍게 꼬집으며 말했다. 당신도 이 상황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길을 거부할 수 없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며 한 손으로 그를 쥐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숨을 삼키면서도 더 대담하게 행동했다.
들킬까봐 긴장돼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답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 그녀는 만족스럽다는 듯 속삭였다. 그게 우리가 이 관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그녀 없이는, 이 짜릿한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단순히 호텔방에서만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디서든 서로를 탐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그날 밤 그녀는 호텔 수영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그녀를 만나러 갔지만 그녀는 수영장 한쪽에 서서 그를 유혹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수영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반응을 살피듯 몸을 살짝 흔들었다. 너 뭐 하려는 거야?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당신은 항상 조심하려고 하지만 결국 다 따라오잖아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다가갔다. 그녀는 물속으로 들어가며 그를 손짓했다. 여긴 아무도 없어요.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물속에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제 더 위험한 걸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 순간 그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탐닉했다. 이제 그들은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출장이 끝나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뿐이었다. 그는 다음 출장을 기다렸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제 출장 없이는, 그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출장이 반복될수록 그들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제 출장지는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그들만의 세계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완벽하게 비밀을 유지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출장에서 처음으로 실수를 저질렀다. 이번 출장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 위한 것이었다. 거래처와의 협업이 핵심이었고 계약 하나로 수억 원이 걸린 일이었다. 회사는 그들을 신뢰했고 늘 그랬듯 두 사람에게 출장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업무에 있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출장을 갈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을 찾고 더 위험한 시도를 즐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업무는 점점 뒷전이 되었다. 회의 중에도 그들은 서로의 손끝을 스치며 긴장감을 즐겼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도 그들은 서로의 방으로 가서 밤을 함께 보냈다. 그렇게 그들의 집중력은 완전히 흐트러졌다. 그리고 그 실수는 치명적이었다. 출장 마지막 날, 그들은 늘 그렇듯 호텔방에서 함께 아침을 맞이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네, 팀장님?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우리 이번 프로젝트 망쳤어요.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망쳤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거래처에서 우리가 넘긴 자료가 전부 오류투성이래요. 보고서도 엉망이고 서류도 누락된 게 많대요. 그는 손으로 이마를 감쌌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출장에서 업무를 철저하게 해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업무보다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그들이 본사로 복귀하자마자 사무실 분위기는 싸늘했다. 팀장은 그들을 따로 불렀다. 너희 대체 출장 가서 뭘 한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거래처에서 직접 연락이 왔다. 우리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그녀는 힘없이 말했다. 수습할 방법이 없나요? 팀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어. 하지만 보고서 하나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냈잖아.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우린 끝이에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관계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철저해야 해요.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난 너 없이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서로에게 중독된 거예요. 하지만 이젠 돌아가야 해요.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비밀스럽게 시작했고 비밀스럽게 끝나야 했다. 그녀가 회사를 떠난 후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직원들은 그녀의 퇴직을 두고 여러 가지 소문을 만들었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책상을 정리하다가 출장 일정표를 보았다. 이제 그는 혼자 출장 가야 했다. 그리고 출장지는 더 이상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그녀가 없는 출장은 그저 지루한 업무일 뿐이었다. 그는 가끔 그녀를 떠올렸다. 출장지에서의 밤, 둘만이 존재했던 그 세계,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빠져들었던 순간들. 그들은 끝까지 들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더 잔인한 결말이었다. 이제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 그들의 철저한 분류는 그들 스스로에게도 철저하게 적용되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였다. 하지만 그 기억은 평생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그 누구도 모르게 사랑했던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출장은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출장을 다녔고 어떤 도시든 어떤 거래처든 그에게 출장지는 늘 업무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제 출장지는 그에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출장은 곧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출장지는 곧 그녀와의 세계였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다시 출장길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출장에는 그녀가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출장은 더 이상 출장일 수 없었다. 그녀 없는 출장지는 그저 공허한 장소일 뿐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났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점점 작아졌다. 그는 옆자리를 힐끗 바라보았다. 이전 같았으면 그녀가 창가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언제나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는 걸 좋아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아직도 비행기 타는 게 무서워요? 라고 말하며 웃었다. 그러나 지금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없는 출장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도착 후 그는 호텔 체크인을 마쳤다. 익숙한 절차였다. 하지만 그는 방키를 받고도 로비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와 함께 왔을 때 그들은 체크인 후 자연스럽게 서로의 방으로 갔다가 몇 시간 후에 다시 한 방에서 만났다. 그는 가방을 끌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고 그는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러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켜자 그녀와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다. 이제 우린 끝이에요. 그는 깊이 숨을 내쉬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메시지를 보내고 그는 한참을 기다렸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초조하게 화면을 쳐다봤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드디어 그녀의 답장이 도착했다. 우리는 출장 때만 함께하는 사이였어요. 이제는 같이 출장을 가지 않으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단호했고 너무나도 냉정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녀의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선을 그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인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호텔 바에서 술을 마셨다. 그녀와 함께였을 때는 그는 항상 술을 조절했다. 그녀와 함께 있을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녀가 없었다. 그는 위스키를 연거푸 마셨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뿐이었다. 그녀와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녀와 함께했던 밤들, 그녀와 함께한 출장지의 기억들, 그리고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
그는 몸을 일으켜 발을 나섰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헛디뎠다. 씨발. 그는 그대로 넘어졌다. 손목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통증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문득 생각했다. 그녀가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손을 잡아줬을까? 다음 날 아침 그는 미팅에 늦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밤새 술을 마셨고 숙취에 시달리며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결국 회의에 지각했고 거래처 관계자들의 눈초리는 싸늘했다. 이 프로젝트 당신네 팀이 맡아도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는 말문이 막혔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와 함께였으면 그는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처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 없이 모든 걸 망쳐가고 있었다. 출장이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 출장 성과가 너무 저조하다. 다음 출장부터 다른 직원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에게 출장마저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와의 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는 다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떠났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났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녀가 옆에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없다. 그녀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출장 때만 함께하는 사이였어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떠났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출장은 끝났다. 그의 세계도, 그녀와의 모든 순간도.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제 그녀 없는 출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출장이 끝나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아내는 변함없이 그를 맞이했고 일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갔다. 그러나 그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가 떠난 후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지울 수 없었다. 출장지를 떠올리면 그녀가 있었고 비행기를 타면 그녀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무도 몰랐다. 그가 얼마나 그녀를 그리워하는지, 그가 얼마나 그녀 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그는 길을 걸을 때마다 지나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혹시 그녀일까? 혹시 그녀가 다시 돌아온 걸까? 하지만 아무리 눈을 돌려도 그녀는 없었다. 그는 커피숍에 앉아 있다가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돌렸다. 그 목소리가 그녀의 목소리일까봐. 그러나 그녀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마주 앉아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만 떠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 현실에서도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없는 세계에서 그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점점 더 변해갔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보고서를 써야 할 때도 한 문장조차 완성할 수 없었다. 그녀가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그녀의 미소. 팀장님, 요즘 왜 그러세요?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채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멈췄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지웠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찾을 수도, 그녀를 다시 만날 수도 없었다. 그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결국 출장지로 다시 돌아갔다. 이번에는 회사의 업무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앉았던 호텔 바, 그녀와 함께 걷던 길, 그녀와 함께 있던 모든 공간을 다시 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없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바에서 술을 마시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다. 우리는 출장 때만 함께하는 사이였어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기억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진짜 끝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났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그녀가 옆에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없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은
그저 꿈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두 눈을 떴다. 창밖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보였다. 그녀는 사라졌다. 그러나 그 기억은 영원히 남아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고 바람이 커튼을 살며시 흔들었다. 조용한 공간, 익숙한 집,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출장을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출장도, 직장도, 아무런 일정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현실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무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철저하게 과거를 끊어내야 했다.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보낸 메시지가 화면 위에 떠 있었다. 우리는 출장 때만 함께하는 사이였어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를 다시 만나면, 그를 다시 보면 그녀는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완전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화면을 스쳤다. 그리고 그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과거의 대화들, 출장지에서의 약속들, 그들의 비밀스러운 시간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이 기억들을 완전히 지워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직장이 없었고 더 이상 어디론가 떠날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다. 과거에는 출장이 그녀를 도망치게 해주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에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진짜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그는 여전히 출장지를 떠돌며 그녀를 찾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도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그를 그리워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출장을 가기 전에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다르게 느껴졌다. 출장에서의 그녀는 금기의 선을 넘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으려 했던 여자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현실 속에 서 있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출장이라는 도피처가 없었다. 더 이상 출장을 핑계로 그를 만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이곳에서 살아야만 했다. 그녀가 지켜야 하는 것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의 삶이었다. 밤이 깊어질 때마다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가 손을 잡았던 순간, 그가 자신을 바라보았던 눈빛, 그의 따뜻했던 체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이제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알았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야만 했다.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에게 남긴 상처가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을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관계를 끊어냈다. 그가 없으면 외롭겠지만, 그가 없으면 그리울 것이지만, 그의 존재가 결국 그녀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도 있었음을 알기에 그녀는 그를 지워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이전보다 더 가정에 충실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을 더 자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다. 출장을 갈 필요도 없었고 출장을 핑계로 현실에서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집에서 조용한 삶을 살기로 했다. 과거를 끊고 가정을 지키는 여자. 이제 그녀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로 했다. 그녀는 그가 아닌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그녀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출장지의 밤을 떠올렸다. 그는 여전히 그곳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는 자신을 잊었을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어 그와의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다. 너무 보고 싶다. 그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삭제 완료.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기억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완전히, 영원히.